사랑합니다. 이투스 사회탐구 강사 이두입니다. 뽀글이들 안녕. 자, 우리 세계지리 9월 모의평가 해설 들어갈 거야. 항상 그랬듯이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화 쓱싹쓱싹 우리 뽀글이들 궁금했던 거 다 팍팍 긁어줄게. 자, 우리 세계지리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런 지역지리, 지역적인 내용 알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줬는데 쌤이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는 알아야지 세계지리 만점을 받을 수 있다거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지도 약한 것 같아요. 지역지리 약한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한 내용 약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파이널까지 우리 뽀글이들이 채워나갈 부분이라는 거. 자, 바로 1번 들어가겠습니다. 가나다 고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서조항 줬어. 땡큐. 단 가나다는 각각 고녀만국 전도, 천하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중 하나임. 자, 가나다 짝짓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는 뭡니까? 중국에서 만든 고녀만국전도.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려져 있는 게 포인트. 자, 나는 뭡니까? 우리 상상의 관념의 것이 들어간 조선의 천하도.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양에서 만든 최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라고 불리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이렇게 가나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선지로 갈게. 1번 고녀만국 전도는 대서양이 지도 중심에 표현되어 있다. 자, 여기 바다가 있어요. 요거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아시아 있고 아메리카 있어. 그 가운데 있는 거 뭐야? 태평양이죠. 그래서 대서양이 아니고 태평양 고쳐주시면 되겠다. 2번 천하도는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다. 얘들아, 어딨는데 경의선. 완전 상상 지 멋대로 그려놨죠. 가나다 중에 경의선 정도가 보이는 거는 고녀만국 전도라고 보는 게 맞겠어. 가로 고쳐줄게. 3번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에 표현되어 있다.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같은 신대륙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구대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 중에서 아메리카 대륙 표현된 거 여기 있네. 고녀만국 전도인 가로 고쳐줄게. 4번 천하도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모두 중국에서 최초로 제작되었다. 조선. 얘가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고녀만국 전도인 가는 정도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모두도 지워주시고. 5번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고녀만국 전도보다 최초로 제작된 시기가 이르다. 그렇지. 이게 훨씬 먼저 조선 초기 때 만들어지고요. 얘는 후에 명나라 때 만들어지면서 꽤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이르다. 이게 바로 맞는 말. 5번이 정답. 자, 그래서 우리 세계지리에서 고지도가 1번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리고 가나다 단서 조항까지 줘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 갈게. 다음 절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여기 2개의 지형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설명도 있어. 자, 사진 보면서 설명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인도네시아 탐보라산. 화산 얘기하고 싶구나. 용암류와 화산 쇄설물이 반복적으로 쌓여 이루어진 화산. 이거 뭐야? 성층화산. 현재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탐보라산의 정상부에는 지름 6km가 넘는 칼데라가 있다. 그래서 화산 지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갈게. 베트남의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이곳 디귿 바다에 우뚝 솟은 봉우리.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카르스트 지형의 탑카르스트를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 탑카르스트 적어줄게. 리을 종유석이 있는 동굴, 석회동굴 얘기하는 거고요. 경관이 빼어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래서 카르스트 지역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보기로 가자. 성층화산의 사례로 일본의 후지산을 들 수 있다. 우리 일본의 후지산도 화산, 그 중에서도 성층화산. 이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칼데라는 분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자, 여러분들 화산이 한번 터져요. 화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용암이 다 빠져나가고 이 안쪽은 이제 더 이상 용암이 없네? 텅텅 비었네? 기둥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사상누각이구나. 그래서 쉽게 무너집니다. 이 무너진 게 바로 칼데라. 따라서 분화구가 함몰돼서 만들어진 거 칼데라. 요거 맞는 말이 된다.
디귿, 디귿. 탑카레스트는 탄산칼슘의 침전으로 형성된 석회화 당구이다. 일단 석회화 당구가 아니잖아. 지워주시고요. 자, 얘들아, 탄산칼슘이 침전됐다는 게 무슨 뜻이야? 탄산칼슘은요, 물에 잘 녹아요. 물에서 막 녹아서 액체 형태를 잇다가 언젠가 다시 굳거든, 굳어서 쌓이거든. 그걸 침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 터키, 튀르키예의 파묵칼레 같은 석회화 당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탑카레스트는요, 석회암이 거대하게 있다가 이런 물 같은 거에 녹아서 뾰족한 봉우리 모양으로 남았어요. 그걸 우리 고급스러운 말로 차별적인 풍화 침식, 차별적으로 물에 의한 풍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튀르키예 파묵칼레 적어줍시다. 튀르키예 파묵칼레. 자, 리을, 석회 동굴은 수분한 기후 환경보다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 우리 카르스트 지형 같은 경우에는 석회암이 결국에 녹아야 되기 때문에 열과 물이 함께 있어야 잘 녹습니다. 우리 핫초코 생각해봐봐. 물이 많을수록, 그리고 물이 뜨거울수록 잘 녹잖아. 그거랑 같은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건조한 기후보다 수분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한다라고 두 개를 바꿔주는 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은 1번이 된다. 3번, 다음 자료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 B, C, D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키워드 뽑아서 어떤 나라인지 찾아서 그냥 매칭해주면 되는 문제야. 간단한 문제야. 자, 그래서 키워드 찾으러 가볼게. 가의 서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던 로힝야족은 여기서 나왔어, 얘들아. 라카인족, 로힝야족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또 독특한 단어잖아. 어느 나라? 미얀마. 그치? 미얀마는 불교를 믿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 라카인주에 거주하던 로힝야족은 뭘 믿어? 이슬람을 믿어. 그래서 탄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다른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 갔다. 그래서 가가 뭐가 돼? 미얀마고요. 우리 지도에서 미얀마 바로 찾아 넣어주자. 미얀마 어디 있어? 타이완, 방글라데시 가운데 A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낙국민의 대부분은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동남아시아가 나왔는데 크리스트교 대부분? 바로 느낌적인 느낌이 와. 필리핀인가? 남부에 위치한 민다나오 지역은 민다나오 섬이죠. 그 지역은 최근 50여년간 크리스트가 이슬람교 세력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민다나오 지역에 거주하는 모로족은 정부의 억압과 차별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대부분 크리스트교인데 이 민다나오 지역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으면서 싸움이 일어나서 힘들어하는 중이 있다. 자, 그래서 요거 필리핀 적어주시고요. 불교 국가의 이슬람과 크리스트교의 대부분의 이슬람. 이슬람들 살기 힘드네요, 지금. 자, 필리핀 찾아줄게요. 어디? C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A, C니까 1번이 되겠다. 자, 그럼 남은 국가도 한번 찾아줄게요. A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얀마가 되겠고, 미얀마랑 딱 붙어있는 안쪽에 타이. C가 필리핀이었고, D는 뭡니까? 이 적도 가운데를 지나는 인도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4번으로 갈게. 표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 A, B, C에서 고른 것은 단, 기억, 니은, 시기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입니다. 1월, 7월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뭐가 나온 거야? 기후가 나온 거야. 근데 기후가 뭘로 나왔어? 표로 나왔어. 많은 뽀글이들이 선생님 저는 그래프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여러분 표가 나왔다고 좋아라 한다? 사실 아니다. 그래프가 더 쉽다? 그래프는 쌤이 항상 얘기하는 극단값을 찾기가 되게 쉬운 편이거든. 근데 표는 숫자로 돼 있어서 극단값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 하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데이터로 그걸 표로 그리느냐, 그걸 그래프로 그리느냐 차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단값을 찾자, 특이한 걸 찾자, 관종을 찾자. 자, 그래서 표가 있고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뭐부터 하나요? 지도부터 합니다. 자, 지도에서 적도 있으면 적도 무조건 먼저 그려주시고요. 기후 찾으러 가겠습니다. A부터 볼게. 우리 중국이네요. 중국. 자, 중국은 어떻게 얘기했어? 태평양하에 열려 있으면 CFA고 닫혀 있으면 CW. 그래서 A는 닫혀 있으니까 CW가 되겠습니다.
자, B는 뭡니까? 미국이네요. 캘리포니아 정도로 예상이 되겠고 요거 C, S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중해성. 자, 마지막으로 B를 볼게요. 어디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뉴질랜드는 뭐가 중요했어? 영국과 동일하다라는 게 중요했어. 영국 선해양성이요. C, F, B기요.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 남반구는 반드시 남이라고 적어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기후 완료. 다 어느 정도 한 중위도쯤 온대 위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표를 보자라는 거야. 근데 표를 보면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어렵느냐? 가나다를 몰라. 근데 기억니은도 몰라. 어떡하지 싶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일단 우리 그거는 알아요. 지금 1월이랑 7월이면 7월 여름, 1월 여름. 그리고 여름에 비가 오겠고 여름에 건조하겠고 여름 겨울 상관없이 비가 우중충충충충충 내리겠고 이건 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1월이건 7월이건 관련 없는 애가 있다고. F. F는 1월이든 7월이든 어느 정도 일정하게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라는 거잖아. 그거 표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중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펄 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가 다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요 별표는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랑 나를 찾아줘야 되는 건데 얘들아 이거 1월이랑 7월도 모르고 가랑 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CW랑 CS가 나왔어? 대륙의 서안이랑 대륙의 동안으로 딱 반 갈려서 차이가 나는 애들 아니야? 똑같이 건기가 있지만 CW 같은 경우에는 CW와 CFA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어? CM이라고 불렀어. 몬순이라고 불렀다고. 여름에 몬순의 영향으로 물 폭탄이 내린다라는 특징이 있었다고. 그거를 고려하자고. 그러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43에서 플러스 88, 플러스 49에서 마이너스 73. 얘는 비가 올 때 더 극심하게 오는 애고 얘는 비가 안 올 때 더 극심하게 안 오는 애야. 뭐가 되겠어? 몬순이가 비가 올 때 엄청나게 물폭탄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장마 같은 걸 떠올리자라는 거지. 따라서 이 88.8 덕분에 몬순의 영향을 받은 가 CW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CW가 플러스라는 거는 얘는 여름에 비가 오기 때문에 북반구 여름인 7월 시기가 1월 시기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자면 이게 차이가 적게 나가지고 굳이 이걸 사용하진 않았으나 CFB 같은 경우도요 펄펄펄펄이지만 어쨌든 중위도고 어쨌든 온대기후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야. 여름이 조금 더 많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남반구 여름인 1월에 조금 더 많이 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요 지금 가, 나, 다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은 답은요. 가, 나, 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도에 있는 점. 어느 국가인지 모를지라도 기후, 캐펜의 기준으로 기후는 알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5번 갈게. 지도 ABCD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들아 아는 거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고 시작해? 아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딱 보니까 지도랑 선지만 나온 지역지리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지역부터 찾으러 갈게요. 이거 뭐야? 건조한 친구들이 다 같이 나온 거잖아, 그치? 자 건조한 친구들 쌤이 아라비아 반도 있고 넘어가서 이리, 튀, 알모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고요.
A는 알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 바로 밑에 뭐가 있어? 수단. 수단 밑에 뭐가 있어? 남수단. B는 수단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대빵, 왕, 아버지가 되는 제일 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시아로부터 넘어오는 과정 중에 하나인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 이집트고요, 참고로. 오케이. 그래서 A, B, C 다 구했으니까 선지로 갈게. 1번. A. 알제리는 내륙 지역보다 해안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 그렇지, 얘들아. 여기 지금 사하라 사막이 있어서요. 내륙은요. 너무 건조해. 너무 살기 힘들어. 하지만 해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겠고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안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거 맞는 말. 2번 B. 수단에서는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렇습니다. 다르푸르 지역에서 다르푸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말을 왜 더듬지? 글자까지. 자, 3번 C.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회원국이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석유에서도 아버지급이라는 거. 뭐든지 아버지급이에요. 자, 4번 D. 이란은 카스피에 접해 있다. 얘들아, 쌤이 영도시에서 주요 바다 같은 거 다 설명해 줬죠. 카스피해가 어디야? 여기. 이란 접해 있어. 맞는 말. 바로 그냥 지도 보고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C. 사우디아라비아는 D. 이란보다 국가 내 시아파 신자수 비율이 높다. 이거 뭐야? 우리 이슬람교라는 종교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었어. 이거 뭐였어? 시아 준수 한 명을 사랑하는 여러 명의 빠순이 언니들을 얘기하는 걸로 대부분의 이슬람교 국가들은 수니파가 다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누구만 그게 리버스 반대다. 이란과 이라크만 시아파가 다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가 많고 이란은 시아파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비율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 수니파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5번이 된다. 6번 다음은 세계 주요 산맥에 대한 다큐멘터리 대본 1보이다. 가나 산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대지형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봐. 한번 볼게. 이 산맥은 동유럽 평원과 유럽의 동쪽 시베리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들판 시베리아 그 사이에 있대요. 2000km가 넘는 산지로 유럽과 아시아를 가는 경계로, 이거 쌤이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유럽과 아시아 원래 뭐가 경계였어?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었던 산맥. 우랄 산맥.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산맥 중에 우랄 산맥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생님, 근데 영도시에서 쌤이 카스피해나 흑해를 기준으로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응. 왜? 우랄 산맥은 보통 지도에서 표시를 안 해줘. 근데 흑해는 지도에서 표시를 해줘.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흑해, 카스피해 해주잖아. 그래서 쌤이 우랄 산맥은 안 보이니까 흑해랑 카스피해를 봐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산맥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도래띠라는 의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땅덩어리, 하나의 대륙이지만 우랄 산맥을 왔다 갔다 건너는 게 힘들어서 심리적으로 다른 대륙인 것처럼 여겨졌고 그게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게 됐다라는 거. 오케이? 자, 나로 갈게. 이 산맥은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순간 뭐가 나와야 돼? 에베레스트, 우리 세계의 지붕,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적고요. 에베레스트, 로체, 마칼루 등의 여러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최고봉,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산은 티베트어로 초모랑마라고 불리는데 이는 세상의 어머니, 진짜 큰, 진짜 높은 엄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랄, 히말라야 둘 다 완료했고요. 바로 선지로 갈게. 1번. 가우랄은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위치한다. 예? 아메리카요. 우랄은 아시아판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판 중간, 그냥 한가운데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우리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뭐 그리고 순상지 이 정도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판과 판의 경계는 보통 신기습곡산지가 많고 고기습곡산지는 그냥 뭐 대륙 중간중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기습곡산지인 우랄산맥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판 가운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히말라야는 불의 고리에 위치한다. 자, 불의 고리라는 게 뭐야?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평양을 둘러싼 고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이게 고리 환자야. 환태평양 조산대, 신기조산대고요. 히말라야는 속하지 않아요. 히말라야는 보통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해서 뭐 스위스, 이 유럽 쪽부터 이 중국, 인도 그쯤 있는 히말라야까지 이렇게 아시아를 서로 가로지르는 신기조산들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태평양이랑은 별개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3번 우랄은 히말라야보다 형성시가 이르다. 자, 고기, 신기 누가 일러? 고기, 고생대가 일르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우랄은 히말라야보다 평균 해발고도가 높다. 자, 보통 지금도 높아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신기습곡산지가 해발고도도 높고요. 산맥의 연속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고기는 조금 낮고 연속도도 좀 덜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가 높다 아니고 고기는 낮다. 5번 가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의 그냥 떡 하고 있는 거야. 달라. 나는 히말라야 산맥. 나는 히말라야 산맥은 맞았네요. 이렇게 합시다. 가는 우랄 산맥, 나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자, 6번 완료. 7번 갈게요. 또 지형이 나왔네. 근데 요거 조금 어려워하는 뽀글이들이 있었을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지도에다가 막 지형 표시하는 게 과거에는 꽤 나왔는데 최근에 엄청 자주 나오진 않았거든. 근데 쌤은 도깨비에 다 넣어놓긴 했었어. 도깨비를 만약에 한 2회독 정도 했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야. 그지? 7번. 지도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ABC 파악하러 가겠습니다. 자, A는요. 5대호예요. 5대호. 5대호에 있는 작은 호수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 5대호 정도 적어놓으면 되겠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5대호. 자, B는 뭡니까? 그린란드고요. 그린란드 해안가에 있는 아마 피오르 해안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C는 뭡니까? 아이슬란드고요. 아이슬란드 지형적으로 얘기할 때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바로 보기로 갈게. 격 A의 호수는 플라야호다. 자, 여러분들 우리 플라야호가 뭐야? 플라야라는 저지대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되면 그걸 플라야호라고 얘기합니다. 플라야라는 저지대는 뭔데요? 주로 건조기후 지형에서 나타나는 지형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고위도 얘기하고 있었어. 빙하 지형 얘기하고 있었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플라야호 믿고 칼라줘! 빠이! 자, 그러면 5대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호수일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5대호는요, 여러분들 빙하호예요. 빙하가 이동하면서 뚫어서 만든 거예요. 빙하가 이동하면서 물 고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빙하호.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최종 빙기 때, 아이스 에이지 때는 다 이만큼까지 빙하가 가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빙하호로 고쳐주고 는 B. 피오르 해안은 빙식곡, U자곡이라고도 하죠. 호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 형성되었다. 오! 맞잖아! 빙식곡, 빙하가 침식한 골짜기, 다른 말로 U자곡. 근데 이게 호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쫙 물이 가득 차서 해안이 되면 그걸 피오르 해안이라고 하잖아. 맞는 말! 자, 그래서 니은은 정답. 디귿 C. 아이슬란드에는 세난드레스 단층이 있다. 세난드레스 단층 어디 있는 거야? 요렇게 있는 거예요. 태평양하고 북아메리카판 얘네가 어긋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샌안드레아스 단층이고요. 여기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양 중앙에 해령,
바다에 있는 고개다. 그 고개가 볼록하고 나와서 육지가 돼서 섬이 됐다. 그게 바로 아이슬란드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그 잡채 대서양 중앙 해령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리을 C. 아이슬란드는 A. 5대5보다 물과 수증기를 내뿜는 간헐천이 많이 분포한. 얘들아, 간헐천 어떤 지형 주제에서 나오는 거야? 화산지형! 그렇지. 그래서 그 간헐천이 화산지형의 뜨끈뜨끈한 그 열기를 못 이기고 푸슉 하고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요, C는요, 지금 아이슬란드는 빙하지형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화산지형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A. 5대5에서 지금 뭐 화산지형 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 자, 그래서 C. 아이슬란드에서 간헐천이 많이 분포한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고요. 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된다. 자, 8번. 그래프는 지역별 주요 가축의 사육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들아, 주요 가축, 소양돼지, 사육두수 전 세계적으로는 소 1등, 그 다음에 양, 그리고 저 멀리 돼지. 근데 그거를 대륙별로 나눠놨고요. A, B, C, 가나가 빈칸이네요. 단서 좀 없나? 찾아봐. 있네. 둘 다 있어요. 가나는 오세아니아랑 앵그리 중에 하나고요. A, B, C는 소양돼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쌤은 헨젤과 그레텔 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헨젤과 그레텔 유형이 뭡니까? ABC도 모르고요. 가나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찾아야 되지? 일단 우리 뽀글이들한테 뭔가 하나 정도 단서를 주실 거야. 그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키. 그럼 그 키 하나, 헨젤과 그레텔처럼 조약돌 하나를 줍잖아. 그러면 그 조약돌 주변을 잘 둘러보면 그 다음 조약돌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조약돌을 주면 그 또 다음에 조약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헨젤과 그레텔 유형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는 누가 헨젤과 그레텔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C가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7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브라질의 아마존에 뭘 키운다 그랬어? 소 키운다 그랬어.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키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 바로 소. C가 소가 됩니다. 그럼 남은 건 뭔데? 돼지랑 양밖에 없어, 얘들아. 돼지랑 양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얘들아, 아시아랑 유럽을 봐봐. 다른 데선 돼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소양 돼지, 양을 더 좋아해. 근데 아시아랑 유럽에서만, 그것도 아시아에서도 비가 좀 오는 아시아랑 유럽에서만 뭘 좋아해? 돼지를 좋아해.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비율이 별로 크지 않은데 아시아와 특히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가 바로 돼지가 됩니다. 왜? 돼지는 강수량이 어느 정도 풍부한 그런 동네에서만 키우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이제 가랑 나를 찾으러 가야 돼요. 가 같은 경우에는요, 소가 많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요. 얘들아, 양들의 천국 어디? 오세아니아. 왜?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보면 대부분의 땅이 뭐야? 건조해. 사막이야. 근데 양은 이 중에서 가장 건조한 기후에도 잘 자랄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을 기업적으로 방목하면서 키우는 게 오세아니아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나가 오세아니아가 되고 가가 앵그리가 된다. 자, 그럼 가나 ABC 완료! 헨젤과 그레텔이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자, 선지로 가보도록 할게. 1번 A. 양은 C. 소보다 전 세계 사육두수가 많다. 소양돼지. 소가 사육두수가 더 많습니다. 그럼 양은 적다라고 적어줄게. 2번 C. 소는 B. 돼지보다 전 세계 육류 생산량이 많다. 자, 여기에 별표. 가축 사육두수라는 게 무슨 뜻이야? 사육시키다. 기르다. 가축, 이런 동물들을 기르는 그 머릿수, 살아있는 애들의 머릿수는 소양돼지가 맞아요. 근데 육류 생산량은 말이 달라집니다.
육류가 뭔데? 고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들을 잡아서 고기 형태로 바꾼 걸 육류 생산량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소양돼지라고 했잖아. 소 봐봐봐.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봐봐. 예로부터 소는 가족이었어. 왜? 소는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중요한 농사일을 도와주는 노동력 제공자였기 때문이야. 근데 그 노동력 제공을 냅두고 쓱싹 해서 씩씩 맛있다. 먹겠니? 겠냐고. 아니죠. 그럼 소는 세이브. 당신은 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양을 볼게요. 우리 양. 물론 양고기 맛있지만 양을 계속 기르면 복슬복슬 양털을 얻을 수 있어요. 엄청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야. 너도 살았어. 세이브. 마지막 돼지입니다. 돼지 키워봐. 뭐 할 수 있는데? 뭐 교감? 뭐 기니피그예요? 아니야. 고기야, 고기. 돼지는 그냥 고기라고. 그래서 있는 돼지 없는 돼지 다 뭐가 돼? 육류가 돼요. 그래서 육류 생산량은 돼지가 더 많아요. 소랑 양은 먹는 거 말고도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도 제공하고 밀크도 제공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소가 많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틀린 말이고요. 돼지가 많습니다. 3번 가. 앵글. 얘는 옥수수의 세계 최대 생산 국가가 위치한다. 자, 우리 이런 가축, 동물성으로는 소양돼지, 앤드 닭 정도까지 다뤘고요. 이제 식물성 식량 자원으로는요. 옥수수, 밀, 쌀, 생산, 수출, 소비 이런 것들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웬만한 데서 중국이 그냥 이러고 있어. 근데 유일하게 옥수수에서는 길을 못 펴니다. 중국은요. 쌀, 밀 둘 다 전 세계 생산 1등이에요. 돼지, 양까지도 중국이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옥수수는 누구한테 뺏겨?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한테 뺏겨. 그래서 옥수수 세계 최대 생산 국가는 바로 미국이고요. 미국은 무슨 대륙이에요? 앵글 아메리카예요.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위치한다. 요게 바로 맞는 말 3번 정답이 된다. 자, 4번 오세아니아에는 양의 세계 최대 사육고가 위치한다. 얘들아, 아까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양을 많이 한다라고 했지만 쌤이 많이 한다 했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동물 중에는 소, 브라질, 나머지 다 중국. 식물 중에서는 옥수수 미국, 나머지 중국. 그냥 기본적으로 옥수수랑 소를 제외하고 중국이 1바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그냥 뭐든지 잘하는 게 사실이야. 지금 돈 많이 벌 것 같아. 자, 그래서 A, 양의 세계 최대 사육 국가는 어디 있다? 아시아에 있다. 중국이다. 5번 오세아니아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곡물의 수출량이 많다. 자, 수출이 뭐야? 여기서 생산을 많이 했어. 근데 우리가 먹고 남은 거는 나가서 팔아야 되잖아. 다른 대륙으로 보내버려야 되잖아. 누가 덜 먹고 수출하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얘들아,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적게 먹어요. 적게 먹어. 그럼 수출을 하겠지.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순수출량. 오세아니아가 농사 많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인구는 적은데 농사 자체를 별로 못 져요. 왜? 인구가 적으니까. 근데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농사 많이 짓는 나라야. 옥수수 1등이라니까. 엄청나게 많이 짓고요. 그만큼 많이 수출을 합니다. 농업으로도. 사람들이 왜 미국 그러면 뭔가 도시스러워서 농업이란 생각을 못 하는데 미국은 엄청 땅덩어리가 크고요. 거기에 농사 엄청 많이 지어요. 그래서 그걸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옥수수 캔 같은 거 있지? 뒤에 봐봐. 미국이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출, 양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앵글로가 더 많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뭔가를 물어볼 때 이게 비율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수, 양 자체에 대한 얘기인지 이런 거 수, 양, 수, 양, 수, 양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수와 양 그 자체, 토탈, amoun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 9번 넘어갈게. 다음 자료에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해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 단서 조항 주었습니다. 땡큐. 자, 단서 조항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 단, 가나다라는 각각 나이지리아, 여기 아프리카가 주제인가? 나이지리아 동그라미, 남수단, 그렇네 아프리카네,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잠비아. 자, 요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 요제 자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첫 번째, 앞에부터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 내륙국입니까? 지금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남수단, 잠비아 중에 내륙국이 아닌 애가 누가 있어요? 나 확실히 아는 애 있어. 우리 아프리카 그리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죠. 여기 이 코너에 위치한 애 있어요. 얘 누구야? 나이지리아. 바다 그 자체야. 해안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는 꼭 기억해줘야 되는 중요한 나라라는 거. 나이지리아. 자, 그럼 나머지는 내륙국입니다. 칙칙폭폭 마저 갈게. 콩고 민주공화국, 쌤이 말했던 조나단과 조파트리샤의 고향인 DR 콩고. 이 DR 콩고와 국경을 접합니까? 하나만 아니오. 나머지는 예. 얘들아, 위치 한번 볼게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잠비아, 보츠와나, 남수단이 있습니다. 누가 혼자서 떨어져 있어? 보츠와나. 국경을 하나하나 외우지는 못해도요. 누가 조금 더 위에 있고 누가 조금 더 아래에, 누가 조금 더 동쪽에, 누가 조금 더 서쪽에 이런 대략적인 위치를 알게 되면 혼자 동떨어진 보츠와나 같은 애를 알 수 있다. 보츠와나는 남아공이라는 가장 남쪽에 있는 나라 바로 위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혀있는 내륙국이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오 유일한 애는 바로 보츠와나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 뽀글이들 질문을 많이 해줘. 쌤, 보츠와나랑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경까지 외워야 되나요? 너무 지적적이지 않나요? 않아요. 쌤이 정확하게 누구랑 누가 맞닿고 누구랑 누구랑 맞닿고 이런 걸 하나하나 외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 보츠와나 계속 얘기했어. 남아공이 제일 밑에 있고 그 위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애. 그러면 다른 애들에 비해 콩고 민주공화국과 거리가 있다. 아, 그러면 국경을 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심지어 보츠와나 바로 위에 잠비아가 있잖아. 잠비아가 떡 하고 막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코퍼벨트, 우리 구리 만드는 코퍼벨트에 걸쳐져 있는 국가입니까? 남아그랬다. 미안합니다. DR 콩고, 이 콩고 민주공화국과 그 주변에 있는 잠비아 같은 나라들이 코퍼벨트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코퍼벨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수단은 북쪽이니까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남수단 하나하나 얘가 코퍼벨트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OX를 지역적으로 외울 필요보다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그 밑에 부분에 코퍼벨트가 있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에 있는 남수단은 응,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보기로 갈게. 기억나, 보츠와나는 사헬지대에 걸쳐 있다. 야, 너무 멀잖아. 보츠와나 사헬지대. 사헬지대에 그나마 여기에 걸쳐 있는 애를 얘기하자면 남수단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수단인 다로 한번 고쳐볼게. 다. 남수단은 크리스트교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 수보다 많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프리카의 종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아프리카 반 나눠라. 여기는 지금 서남아시아랑 가까우니까 이슬람 문화권으로 묶는다. 근데 이 나머지 아프리카 애들은 영국이, 유럽이 건너오면서 크리스토교를 갖고 왔다. 그래서 북쪽이랑 가까울수록 이슬람, 남쪽이랑 가까울수록 크리스토교 신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남수단은요, 지금 수단에서 쪼개져 나왔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단은 완전한 아랍 국가, 완전 이슬람 국가인 반면 남수단은 그거하고 차이가 꽤나 있어요. 남쪽하고
요런 애들이랑 더 가까워서 독립을 했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남수단이 크리스토교 신자가 많다라는 거 요거 바로 맞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남수단이 이슬람교 신자가 훨씬 많았다면 굳이 그렇게 힘든 전쟁을 하면서까지 싸우지 않았을 수도 있지. 물론 그건 상상이긴 해요. 자, 디귿, 가, 나이지리아는 석유, 나, 보츠와는 다이아몬드가 주요 수출품이다. 오, 맞아. 나이지리아 요즘 석유 빵빵빵 나와가지고 막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돈 막 많이 벌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석유보다는 원유 위주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벌려면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석유, 주요 수출품? 맞아요. 그리고 보츠와나는 ISM이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고 남아공 위에 다이아몬드처럼 콕 박혀있는 친구. 요거 맞는 말이 된다. 리을, 라. 잠비아는 가. 나이지리아보다 총인구가 많다. 얘들아. 선생님,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남수단, 잠비아 요런 애들의 총인구를 하나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세계지리는 도대체 어느 국가까지 다 외워야 돼요? 겠니? 겠냐고. 여러분, 내가 이도스의 개념에서 딱 정해줬어. 그냥 전 세계 인구, 세계 국가 1위부터 10위까지는 외워라. 그리고 대륙별로 1위를 외워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시아에서 인구 제일 많은 애는 누구? 야, 인도잖아. 아니면은 뭐 앵글로 아메리카는 뭐 나라가 2개밖에 없긴 한데 미국이잖아. 라틴 아메리카는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브라질이잖아. 아프리카 누구라 그랬어? 나이지리아.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총인구 알바노? 일단 나는 나이지리아가 이 중에 제일 많은 걸 알고 있어. 다른 어떤 아프리카 국가를 데려와도 나이지리아가 인구 이길 거라는 자신이 있다고. 그쵸? 자, 그래서 라, 잠비아가 인구가 많다. 응, 아니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래서 1번 1위부터 10위까지 플러스로 대륙별로 1위 요렇게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다. 자, 10번 갈게요. 그래프에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아랍에미리트, UAE, 동그라미, 이집트, 동그라미, 트리키에 중 하나임. 자, 얘들아, 인구 피라미드 나왔어. 너무 땡큐야. 얘들아, UAE 같은 경우에는요, 청장년층,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서 남초가 일어나. 왜? UAE 일자리가 많으니까 주변 국가에서 남자들이 다 일하러 먹이를 찾아서 돈을 찾아서 UAE로 간단 말이야. 극남초. 이집트는요, 아직은 개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세모 모양. 애기들은 많고 노년 어르신분들은 적은 모양. 그러면 튀르키예는요? 튀르키예는 비슷한 그 동네 서남아시아권에 함께 있지만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공업에 종사하면서 신흥공업급에 조금 들고 있는 중이다. 공업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결론적으로 각각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다 보잖아. 얘들아, 여자 이만큼, 남자 이만큼 장난 아니야? 이거 모르면 어떡하냐? 이거 보고 바로 뭐 알아야 돼? UAE인 걸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UAE는 기름이 많이 나와서 남자, 일하는 사람 많이 필요해요. 남초. 특히 일을 잘할 수 있는 20대부터 한 60대까지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가가 아랍에미리트, UAE로 대충 적을게. 둘 다 맞는 말이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세모. 얘는 조금 더 뚱뚱한 세모, 종 모양이야. 아, 그러면 여기는 완전 개도국인 이집트. 여기는 개도국에서 조금 더 멀어진 튀르키예가 되겠다. 신흥공업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요 정도. 가나다 완료. 자, 보기로 갈게요. 기억하. UAE는 나, 이집트보다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다. 자, 성비라는 게 뭐였어? 성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였어.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 100명이 있을 때 남자는
몇 명이 있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자가 100명 있는데 동시에 남자가 200명이나 있어. 그럼 성비는 몇이야? 200이라고. 남자가 몇 명인지가 성비라고. 그러면 봐봐.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가 200이면 성비는 200이야. 그럼 성비가 200이라는 건 남초가 나타난다는 거고, 성비가 높다라는 건 남초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100 위로 올라가면 남초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100 밑으로 내려가면 여자는 100명인데 남자는 50명밖에 안 돼. 그럼 여자가 많은 여초가 나타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하고요. 10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자 100명에 남자 100명 이퀄 똑같아 라는 거야. 그래서 100이 기준이라는 거. 자, 그럼 성비가 높다라는 건 결국에 누가 남자가 많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뿔룩 튀어나와 있으니까 성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맞는 말. 니은, 다. 튀르키예는 가. UAE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UAE 석유 생산량 진짜 많죠. 근데 튀르키예는 조금 석유 생산을 합니다. 감히 비할 바가 안 된다. 그래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변 이웃 국가들과 달리 석유가 별로 없어서 공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 생산량은 적다. 디귿다. 튀르키예는 이집트보다 국내 총생산, 이거 뭐야? GDP를 얘기하는 거고요. 누가 돈을 많이 버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튀르키예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업 열심히 하고 있어. 2차 산업 공장 돌리면 꽤나 돈을 버는데, 그럼 이집트는 어떤가? 세모, 아직 개도국, 아직 1차 산업 중심이다. 그럼 GDP가 높기가 힘들겠죠. GDP는 튀르키예가 더 높고요. 그러면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를 가나다 중 국내 총생산 GDP에서 1차 산업, 농업, 수산업, 임업 같은 이런 게 차지하는 비율은 UAE가 가장 높다. UAE는요 석유캐고요. 천연가스캐는 광업 위주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들아 1차, 2차, 3차를 나눌 때 1차는 자연물에서 바로 줍줍하는 농업, 어업, 임업 같은 걸 얘기하고요. 2차는 광산에서 석탄, 석유 같은 거를 캐는 광업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광공업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3차는 서비스업을 얘기를 합니다. UAE, 이집트, 튀르키예 중에 UAE 같은 경우에는 광업, 석유 캐고 천연가스 캐는 걸 주로 하겠어요. 2차가 많이 높겠고요. 이집트는 아직 그런 게 없어. 공장도 없고 석유도 딱히 없고 아직 농업을 위주로 합니다. 이집트는 1차 위주로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는 기름은 없지만 공업을 열심히 노력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럼 1차를 어필할 수 있는 애는 누가 되는 거야? 이집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가장 높다, 아니고 나가 가장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네. 얘들아, 쌤이 칠판 한 번만 지우고 다시 올게. 자, 11번 가겠습니다. 그래프 ABC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거 무조건 동그라미 칩시다.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단서 조항 줬어. 단, ABC는 각각 미국 동그라미, 일본 동그라미, 중국 동그라미 중 하나임. 자, 그래프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 오스트레일리아의 무역 상대국.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가 있으면 그 오스트레일리아 나라랑 어떤 나라가 무역을 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1950년, 그러니까 즉 과거랑 그리고 2020년, 즉 요 정도는 우리 5년 전이지만 세계지리에선 현재로 얘기한다 했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를 기준으로 수출, 수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100% 중에 어떠한 국가들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체 무역액에서 각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상위 3개국, 3개국 이외에는 기타로 처리함. 자, 그래서 우리 미국, 일본, 중국 A, B, C 빈칸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부터 너무 쉬운 건 바로 A죠. A부터 무조건 넣어야 되지. 왜? 얘들아, 과거에 1950년에 일본이 뭐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뭐 하고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랑 뭐 친했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뭐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어?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었어? 없었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 자체가요,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서 지금의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된 거기 때문에 영국, 미국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친했어. 그거부터 시작이었어. 그래서 미국, 일본, 중국 이 세 개 중에 과거에 오스트레일리아랑 누가 친했냐는 거야. 미국. 뭘 물어요 이거를. 그잖아. 자, 그래서 그냥 A가 바로 나왔어. 뭐야, 미국.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라든지 영국, 미국, 뭐 인도 요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당시에 교류하던 나라들이다. 자, 그렇다면 현재는 빠밤 어떻게 달라졌는가? 자, 일단은 1위 국가가 수출이든 수입이든 같아요. 요런 거 이제 이도시에서도 쌤이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뭐 통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오스트레일리아 혹은 이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이라고 하는 애들이 점점 으쌰으쌰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 요런 것들을 또 한다라고 했었어. 아시아 태평양 뭐 경제 협력체라고 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원래는 멀리 있는 영국, 멀리 있는 프랑스 이런 데로 막 물건을 보내고 뭐 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멀리 보내지? 나 오스트레일리아 철광석 풍부하단 말이지? 깡깡깡 해서 요즘 공업 한참 하는 가까운 중국, 일본, 대한민국에 보내면 너무 좋잖아 라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끈끈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동남아시아, 아세안 5개 10개국에다가 대한민국, 한중일 플러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까지 이들이 15개국들이 엄청나게 더 친해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영국, 멀리에 있는 미국 말고 가까운 일본, 중국하고 친해졌다. 자, 그래서요 우리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중국, B가 바로 중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어서 들어가고 대한민국까지도 3위 수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수출에 아까 말했듯이 철광석 같은 공업 재료들 같은 거 되게 많이 수출하고 있겠다. 자, ABC 완료 선지로 가볼게. 1번 A,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다. 자, 최상위 계층 탑3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뉴욕. 네, 뉴욕이죠. 미국의 뉴욕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보통 런던 많이 얘기했는데 브렉시트 이후로 파리로 바꾼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 세 번째 아시아의 누구? 일본, 도쿄까지 요렇게 최상위로 얘기를 많이 한다. 자, 여기 워싱턴 DC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확인해봐. 없잖아. 여러분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고요. 뉴욕은 미국의 수도? 아니야. 하지만 전 세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이 UN 본부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수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요 A의 수도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아니고요. 여기 이 도쿄, 일본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일본은 수도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학계 정설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수도는 도쿄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거는 일본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C의 수도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것에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수능하는데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아니 도쌤이 분명히 나중에 대학교 가서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 그랬는데 도쿄가 수도인 증거나 법은 없잖아. 도쌤 거짓말 친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할까 봐 그냥 짧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패스! 자, 2번 갈게요. 2020년 기준 전 세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철광석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어디야?
B지. 뭔 소리야. 지금 계속 말했잖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깡깡깡깡 철가서 캐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공장을 돌린다니까. 그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다니까. 그치? 자, 3번 갈게요. 3번 A. 미국은 C. 일본보다 수력 발전 설비 용량이 크다. 자, 발전 설비 용량이라는 건 실제로 수력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맥스로 발전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 자, 쉽게 설명할게. 얘들아, 나는 스탠리 텀블러가 있어요. 스탠리. 요거가 지금 1.18리터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물을 가득 담아. 그러면 얼마나 들어가겠어? 1.18리터가 들어가겠지. 근데 실제로 내가 매번 마실 때마다 1.18 맥스로 채워서 마실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자,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이라는 건 스탠리의 전체 용량이라는 거야. 맥스로 채웠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발전량은 실제로 그래서 어디까지 물을 채웠어? 몇 리터야?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발전 설비 용량은 스탠리 전체 용량. 발전량은 그래서 진짜 물은 어디까지 담았어? 라는 거. 그게 그냥 좀 다르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그거 차이에 엄청 주목하진 않고요. 그냥 누가 수력을 잘하냐 요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요. 자, 미국은요. 이것저것 다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력도 잘해. 수력, 미국이 더 크다. 맞는 말이 된다. 4번, ABC 중 노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일본이에요. 고령화 일본. 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중국은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덜 낳긴 해도 아직은 젊은 사람들 많이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에도 아기 많이 낳는 사람들 많아요. 오케이. 자, 5번, ABC는 모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게 APEC 회원국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시아 태평양을 끼고 있는 정말 많은 국가들이 다 APEC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였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된다. 워싱턴 DC는 세계 최상위 도시가 아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자. 12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행평가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 수행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요게 요 밑으로 가는 건데 쌤이 반 잘라가지고 옆으로 놔둔 거야. 여러분들 시험지 참고하시면 돼. 자, 수행평까지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힌두교의 특징을 각각 2개씩 작성하세요. 우리 세계 5대 종교 배웠어. 크, 이, 힌, 불, 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그중에 유대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나온 거야. 걔네 그 4개 종교를 각각 2개씩 작성을 해라. 자, 그리고 그 특징이 옳은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 모든 2개에서 8개가 전부 맞는 경우에는 8점이 된다. 하지만 우리 땡땡땡 씨는 몇 점을 받았네요? 5점 받았어요. 5개 맞았다는 얘기 같아. 자, 그리고 나서 크리스트교 ABC가 빈칸으로 나와 있고 또 가가 빈칸으로 나와 있고 교사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 A에 작성한 4개의 특징은 옳게 작성했습니다. B와 C에 작성한 4개의 특징 중에는 하나만 옳게 작성했네요. B와 C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다 맞았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중에서는 오직 하나만 맞았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요. 이거 헨젤과 그레텔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키포인트부터 보면 되는 거거든. 빠방! 크리스트교, 크, 이, 흰, 불, 유, 전 세계 신자 수 가장 많다. 맞는 말 특징. 자, 2번째, 대표적 경관으로는 십자가와 종탑이 있다. 그렇죠? 크리스트교, 십자가, 종탑. 맞는 말. 오케이, 1점, 2점. 자, 그 다음 A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크리스트교가 빠진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3개 중에 하나고요. 다 맞는 말만 했네요. 자, 1번, 유일신을 믿는다. 얘들아,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에 유일신교는 누구야?
이슬람교. 자, 여러분들 불교는요 일단 하나 막 신 이런 신적 존재를 막 추앙하고 믿는 거야? 아니라고 했잖아. 불교는 윤회 사상, 이 세상의 이치를 믿는, 스스로 수련을 하는 그런 종교야. 하나의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삐빅. 자, 그러면 힌두교는 어떤 종교예요? 딱 하나의 신만 믿는 종교인가요? 아니, 힌두교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PPT 포인터의 신, 분필의 신, 소의 신, 의자의 신, 다신교, 신이 많은 종교다. 불교는 신이 따로 없고요. 힌두교는 신이 많아요. 그래서 유일신, 단 하나의 신을 믿는 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다. 그럼 여기 A는 뭐가 들어가? 바로 나와, 이슬람교. 자, 두 번째 특징도 볼게요. 네 종교 중 발생 시기가 가장 늦다. 이슬람교가 가장 막둥이였어. 힌두교, 불교,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막둥이라서 여기저기 빽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 자, 그래서 1, 2, 3, 4점 완료됐습니다. 자, 나머지 뒤쪽으로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근데 지금 A, B, C 빈칸이 있는데 A가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 B, C는요 뭐 아니면 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불교와 힌두교죠. 그래서 불교, 힌두교일 때와 힌두교, 불교일 때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확률과 통계처럼 경우의 수를 세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 중에서 오직 하나만 맞는 특징이고 나머지는 다 맞으면 안 되는 거지. 자, 해볼게. 첫 번째. 자, B를요 아무거나 해볼게요. 불교라고 쳐봅시다. 첫 번째 불교, 그리고 힌두교. 자, 불교,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금식을 의무로 한다. 라마단 기간 어디에 어울리는 말이야? 이슬람교에 어울리는 말이야. 그럼 얘는 틀렸어. 자, 두 번째 힌두교,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자, 힌두교는 우리 인도에서 기원하였고 인도는 남부아시아니까 요거 맞는 말. 자, 그 다음 스리랑카의 신할리즈족이 주로 믿는다. 자, 우리 스리랑카 신할리즈족이 주로 뭐를 믿습니까? 얘들아, 스리랑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배웠잖아. 인도가 있고 인도에 두 개의 뿔이 있고 인도에 눈물이 있다. 여기 스리랑카. 인도는 우리 힌두교 믿죠. 그리고 인도에 있는 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를 믿고, 그리고 인도 밑에 있는 눈물, 스리랑카는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불교에 대한 설명이니까 힌두교 삐빅 아니다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가에 틀린 특징이 들어간다면 하나만 맞는 거 맞잖아. 이거 맞나 봐. 하지만 우리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둘 다 해봐야 돼. 자, 두 번째 힌두교, 두 번째 불교, 요 조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라마단 기간 중에는 금식을 의무로 한다. 요거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니까 옳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불교,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했다. 맞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둘 다 인도,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 스리랑카의 신할리즈족이 주로 믿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스리랑카에서는 불교를 믿는다. 그럼 요것도 맞는 말. 어랏. 얘들아, 딱 하나만 맞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벌써 두 개가 맞는 특징이 돼버렸어. 요거는 삐빅 틀린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럼 요거 지워버리고, B는 불교, C는 힌두교가 되겠다 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하나만 맞는 특징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에는 틀린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B, 불교의 대표적인 경관으로는 모스크가 있다. 둥근 지붕인 모스크는 어디에 있는 경관? 이슬람교에 있는 경관. 그럼 이거 B 아니고 A로 꽂아줍시다. 니은 A, 이슬람교는 C, 힌두교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크-이, 흰, 불-유. 자, 이슬람교는 전 세계 2위예요. 그럼 크-이니까 C, 힌두교보다 많다. 맞는 말이 되겠다. 크-이, 흰, 불-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자, 디귿 B, 불교는 보편 종교. C, 힌두교는 민족 종교로 분류된다. 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였어. 크-이, 흰, 불-유. 믿는 사람 수는 힌두교가 훨씬 많은데
힌두교는 그 인도 사람들, 민족들 위주로 믿는 민족 종교예요. 더 멀리 굳이 포교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교는 그런 거 상관없어. 너의 국적이 뭐든 너의 인종, 민족이 뭐든 그냥 이 윤회를 따르고 그리고 수련해라 라고 얘기하는 보편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보편 종교, 민족 종교 요거 맞는 말이 된다. 1. 가에는 부다가야라는 성지가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는 틀린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불교 부다가야라는 성지가 있습니까? 네! 부다! 붓다! 부처님! 불교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 포인트를 얻으시거든. 그게 바로 부다가야라는 거고 부처님께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기 때문에 엄청 큰 불교의 성지라는 거. 그럼 요거는 맞는 특징이기 때문에 요겐 들어갈 수 없지. 요겐 틀린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응 아니야 라고 해줍시다.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 됩니다. 자, 13번. 다음 글은 화석,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서 조항. 단, A, B, C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그래서 화석 에너지 3개 다 나왔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동그라미 쳐 놓고요. 그리고 자료 보러 가겠습니다. 화석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소비, 수입과 수출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A 생산량은 미국, 가,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많고, 자, 사우디아라비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긴? 기름이 생각나죠. 석유가 생각나죠. 그래서 얘는 석유가 아닐까라고 일단 적어놔. 자, 그리고 B 생산량은 미국, 가, 이란 순으로 많다. 얘들아, 미국은요 뭐든지 풍부해, 그지?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 둘 다 풍부하고요. 둘이 같이 묻혀져 있지, 신생대 배사 구조에. 그리고 지금 여기 이란이 나왔어. 쌤이 얘기했어. 미국은 석유든 천연가스든 풍부해, 많이 생산해. 여기도 저기도 미국이 있어서 미국은 키포인트가 될 수 없어. 미국이 헨젤과 그레텔의 조약돌이 될 수 없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 같은 국가는 여기저기 있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기름, 석유, 이란, 천연가스, 이런 애들이 조약돌 키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란 보는 순간 천연가스인가라고 의심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미국은 두 자원의 수출량과 수입량 모두 많지만 지금 여기 계속 나왔던 석유랑 천연가스 둘 다 많이 생산하는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적어요. 생산은 많이 하는데 소비는 이만큼 해. 그래서 수입량보다 수출량, 갖다 파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지. 누구야? 땅 큰 곳, 세계에서 가장 땅 큰 나라 러시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미국처럼 석유, 천연가스 엄청나게 많이 묻혀져 있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산업이 활발하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풍부하게 쓰는데 러시아는 산업도 덜 활발하고 사람도 덜 많으니까 유럽 같은 곳에 갖다 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가가 뭐가 나왔어? 러시아가 나왔다. 러시아. 한편 2024년 기준 전 세계 C 자동 석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나는 소비량이 많아 세계적인 수입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야. 전 세계 석탄 생산의 50% 이상을 그 나라에서 생산해. 근데 그걸로 부족해서 나머지 50% 그거를 더 사와. 왜? 석탄으로 공장 돌려야 되거든. 전기도 만들고 공장도 돌려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 바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누구? 차이나, 중국.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석탄 생산 1위야. 석유, 천연가스는 미국이 보통 1위를 많이 하고요. 근데 좀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미국, 그리고 석탄만 중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 나, A, B, C 다 채워 넣습니다. 전지로 갈게. 1번. B. 천연가스는 A. 석유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자, 이 화석 에너지 3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상용화 시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과 함께 그냥 석탄 갖다 불에 떼! 그러면 증기 푸푸푸푸푸 하면서 힘이 나, 에너지가 나. 그게 바로 석탄 에너지, 화석 에너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른 거 석탄이고요. 그 다음이 가솔린의 발명으로 자동차에 뿌뿌 하고 기름 넣고 가는 석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예요. 선생님 근데요, 석유랑 천연가스 같이 신생대 배사구에 묻혀 있는데 왜 석유가 훨씬 먼저 상용화되겠죠? 바로 냉동 액화 기술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석유 같은 경우에는 액체, 기름이에요. 근데 천연가스는 기체, 공기란 말이에요. 근데 기체는 부피가 너무 커. 우리 이거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줄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요. 반대로 고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커지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 부피가 더 커져요. 천연가스는 엄청나게 부피가 커서 이동하기가 힘들어. 근데 냉동 액화 기술, 기체를 얼려서 액체로 만드는 기술이 발명됨에 따라서 천연가스 이동이 수월해졌고, 그러면서 상용화 되었다. 이런 거 우리 개념 때 했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상용화 시기가 천연가스가 유보다 이르다 아니고요. 천연가스는 유보다 늦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석탄이 제일 먼저, 그 다음이 석유, 그 다음이 천연가스다. 이렇게 정리 완료. 2번 B, 천연가스는 C, 석탄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 봐봐, 전 세계에서 1차 에너지를 소비한대. 1차 에너지가 뭡니까?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 그 자체를 1차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천연가스가 더 많냐, 석탄이 더 많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얘들아, 봐봐봐. 지금 천연가스는 상용화된 지가 얼마 안 됐다며. 그치? 그리고 냉동액화 기술이라는 고급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비싸겠네? 실제로 이 에너지 자체의 가격도 천연가스가 제일 비싸.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어. 지금 여기서는 생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소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되면 천연가스 소비의 특징은 뭐다? 선진국 위주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석탄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나라는 천연가스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근데 세상에는요, 선진국이 더 많아요, 개도국이 더 많아요? 당연히 개도국이 훨씬 많죠. 그리고 선진국에서 석탄을 그렇다고 아예 안 써?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석탄이 훨씬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B는 비율이 낮다. 오케이. 3번 C. 석탄은 A. 석유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에너지들이 수출하고 수입하고 막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데 기준은 뭐냐? 나 지금 필요해. 근데 없어. 사와. 그럼 국제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필요해. 내 땅에선 안 해. 그냥 그대로 대기해.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에는요, 편제성이 좀 크지 않아요. 편제성이 뭐였어? 있는 곳에만 있는 거. 석탄은 전 세계로 봤을 때 여기저기 다 있는 편이야. 근데 석유랑 천연가스 같이 묻혀있는 배사 구조는 여기저기 있지 않아요. 그 만수르 있는 동네,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몇몇 동네에만 있기 때문에 나 석유 너무너무 필요해 라고 하는 다른 나라한테 팔게 되고 수출하게 되고 이동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편제성에 따라서 석유가 훨씬 국제 이동량이 많아요. 석탄은 적다라고 하면 되겠지. 편제성이 적어요. 편제성이 큽니다. 자, 4번 가. 러시아는 서남아시아에 위치한다. 서남아시아라고는 안 하고요. 그냥 유럽, 아니면 유라시아 뭐 등등이라고 합니다. 5번 가. 러시아는 나. 중국보다 국가 내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B.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러시아는요, 본인이 그냥 천연가스 만들어서 본인이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중국은 석탄은 많이 갖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별로 안 갖고 있어서 사와야 되는데, 아직 중국이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 아까 말했듯이
천연가스는 본인이 갖고 있든가 아니면 선진국이라서 비싸게 사오든가 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쓰겠죠. 중국은 사올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본인이 천연가스를 엄청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아서요. 잘 안 써요. 석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석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러시아가 비율이 높다. 요거 맞는 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화석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4번. 지도에 A, B, C, D라는 설명으로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거 뭡니까? 지도에 점 찍어놨어. 기후 찾아라. 자, 우리 캘펜 아저씨 빙의해가지고 바로 A, B, C, D 찾으러 가겠습니다. 알아, 적도가 있네. 적도부터 무조건 그거 줍시다. 따단딴딴딴딴딴. 그리고 나와서 A부터 갈게요. 와, 적도 거의 가까이 있네요. 열대겠어. 자, 아프리카에서 이만큼은 AF, 나머지는 그냥 AW라고 보면 되겠다. AW가 되겠네. 자, B는 뭡니까? 여기 히말라야 산맥 있는 동네 아니야? 히말라야 산맥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ET가 나타나는, 툰드라가 나타나는 지역일 텐데 ET라고 적어놓읍시다. 자, C는 뭡니까? 우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윈이죠. 대표적인 AW 남반구 지역이고. D는 뭐야? 페루인데? 근데 해안가네. 페루 해안가 쭉 칠레까지 이어서 이만큼 아타카마 사막이 있죠. 한류의 영향으로 해안가에 사막이 생기는 아타카마 사막 BW 완전히 사막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완료! 자, 그럼 바로 보기로 가볼게. 기억 A의 사바나에는 뭐야? AW 기후에 사바나래. 여기까지 맞는 말. 그리고 얼룩말, 누 등의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사바나에 얼룩말, 누 있잖아. 맞는 말 대잔치네. 바로 동그라미. 는 B, ET는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5도씨 내외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15도씨 위아래로 그 비슷하게 1년 내내 간다. 이런 걸 뭐라 그래? 1년 내내 항상 봄과 같은 기후이다. 상춘기후. 그렇지. 상춘기후. 쾌펜 아저씨가 정확히 AH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우리는 AH라고 하기로 했죠. 이게 뭡니까? 여기는 적도 부근이라서 원래라면 A, 열대가 나타났을 법한 동네인데 H, 하이, 해발고도가 너무 높아서 해발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하강하잖아. 원래는 더워야 되는데 해발고도가 높아서 서늘하게 돼. 그래서 1년 내내 봄 정도의 기온이 나타나는 AH 상춘기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B가 AH예요. 일단 A부터 A라는 건 결국에 적도 부근 저위도라는 건데 지금 인도 위야. 중위도예요. 네, 믿고 걸러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뭐 정확히 툰드라를 얘기를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툰드라라고 생각할게요.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B는 활동층가 이런 단어 좋아하는 거 알지? 영구 동토측이 있는 한대 기후이다. 뭐 이 정도. 대충 툰드라에 맞는 말로 바꿔줍시다. 자, 디귿 CAW 남반구는 1월보다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아열대 고압대가 뭡니까? 아열대 고압대 이퀄 건조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동네는 7월에 건조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AW는 뭡니까? 윈터 건조를 얘기하는 거야. 남반구의 윈터는 언젠데? 7월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7월에 건조해. 그럼 7월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조해.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오. 그래서 여러분들 남반군지 북반군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리을 갈게요. D, BW, 우리 아타카마 사막에는 카나트라는 전통적인 지하관계 수로가 있다. 자, 카나트는 어디 나라 말이야? 이란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대륙이 달라, 대륙이. 아메리카 대륙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응, 아니야 라고 해주시고 카나트, 이거 이란이야 라고 적어줍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요. 기억 디귿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기후 문제가 이번에 세계지리에서 막 극극 난이도로 안 나왔어. 그지? 그래서 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스무스하지 않나? 9월이면
요 정도 그래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정도 기후 문제가 어려우면은 기후에 빵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본인이 이게 만약에 어려웠다면 첫 번째, 지도에서 기후를 찾는 게 어려웠는지,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는지 그런 걸 한번 보면 좋겠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특히 세지에서 기후는 너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빵꾸를 찾아서 다지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어. 자, 15번 갈게. 다음 자료에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서 조항주였습니다. 단, 가나다라는 각각 독일 동그라미, 멕시코 동그라미, 세네갈 동그라미, 인도 중 하나임. 자, 뭐가 나왔길래 국가를 4개나 주셨는지 한번 자료 싹 훑어볼게. 자, 2개를 줬어요. 왼쪽에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 얘들아, 자연 증가율이라는 게 뭐야? 자연적으로, 즉 출생과 응애, 사망으로 최종적으로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결국에 출생률과 굉장히 관련이 높다. 그래서 선진국이냐, 신흥공업국이냐, 개도국이냐 요거를 따지는 게 편하다. 선생님이 아예 치환을 해버려라 라고 도깨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자, 그래서 그 가나다라가 그대로 또 오른쪽 자료로 갑니다. 미국 내 이민자 수고요. 이민이라는 게 뭐야? 이주라는 게 뭐야?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건데, 자, 이 이민, 이주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2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거리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주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한번 나 다른 나라에 와 있네? 이것과 산 넘고 물 건너서 왠지 막 엄마가 보고 싶으면 한 5시간, 6시간, 12시간 가야 될 것 같은 것과 부담감이 다르잖아.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주를 활발하게 한다는 거지. 자, 두 번째가 인구수죠?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갈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거잖아. 인구가 얼마 없으면은 이동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 가나다라가 나왔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독일, 멕시코, 세네갈, 인도 얘네들이 선진국인지 신흥공업국인지 개도국인지 치환부터 들어갈게. 자, 첫 번째 독일, 유럽의 선진국도 이런 선진국이 없습니다. 그다음 멕시코는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이고요. 그다음 세네갈은 아직은 개도국인 상황이고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신흥공업국으로 으쌰으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도국 하나씩 줘요. 국가를. 그래서 그냥 바로 인구의 자연 증가율로 땅땅땅 때려놓으면 돼. 근데 지금 신흥공업국을 2개 줬잖아. 그 말은 뭐냐? 선진국 저극단 그리고 개도국 저극단. 이 극단 값은 일단 찾아놓고 신흥공업국 비교해봐. 요런 출제자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갈게. 인구의 자연 증가율. 얘들아, 어떤 극단부터 봐야 돼? 0. 이게 뭔 뜻이야? 0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라는 거는 양수 플러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0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 마이너스 음수라는 거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현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유일하게 마이너스인 건 고령화가 진행될 대로 진행된 독일이다 라고 선진국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고 출생률은 바닥으로 떨어져서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 물론 사회 증가율은 또 다른 내용인 거 알지?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 자, 그래서요 독일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가나다를 보시면 또 특이한 애가 있어요. 과거랑 현재를 줬는데 과거랑 현재? 아니, 과거에 비해 현재 자연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이거 뭘까? 아, 맞다. 영아 사망률이 파격적으로 내려가면서 사망률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출산은 많이 하고 있는 개도국 세네갈이 대표적이겠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오히려 자연 증가율이 올라간 유일한 엄청나게 특이한 얘가 바로 반대 극단이죠. 개도국인 세네갈. 나머지는 뭡니까? 과거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떨어졌어.
급격적으로 떨어졌어. 왜? 개도국일 때는 응애응애 태어나다가 신흥 공업국으로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니까 출생률 팍 떨어지잖아. 그거 두 개. 요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비스무리한데 여러분들 인생을 걸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걸 거야? 어떻게 뭐 야법이야?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 우리에겐 하나의 자료가 더 있죠. 가와 다. 멕시코와 인도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옵니다. 왜 미국을 주셨는지. 거리지. 미국이랑 멕시코는 정말 그냥 한 발자국 걸으면은 미국이었다가 멕시코였다가 미국이었다가 가능하잖아. 아, 가와 달을 비교했을 때 어마무시한 숫자의 이민자 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거리가 매우 가까운 멕시코가 가가 되겠구나. 메히코. 그리고 인도. 이렇게 가나다라 완료했습니다. 자, 보기로 가볼게. 자, 기억, 세네갈은 메히코보다 이 현재, 이거 현재라고 했어. 현재 합계 출산율이 높다. 자,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한 명의 여성이 몇 명의 아기를 낳느냐라는 값이고요. 개도국일수록 합계 출산율은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세네갈이 높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인도는 메히코보다 현재 자연 증가한 인구가 많다.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자연 증가율, 즉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인구 수를 물어보고 있어. 항상 쌤이 강조하지. 수와 율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율만 알려줬는데 수 어떻게 하는 거지? 얘들아, 봐봐. 지금 멕시코랑 인도의 현재 증가율은 한 11에서 12%로 거의 동일해. 그러면 그냥 갖고 있던 본인, 그 본 국가의 인구에 따라서 증가한 인구 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래 10명이었어. 근데 그거에 100%가 증가했어. 100%라는 게 뭐야? 그냥 그 잡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0명이 증가했어. 총 몇 명이 돼? 20명이 돼. 그치? 자, 근데 원래 내가 100명이었다? 똑같이 100%가 증가한다. 100명의 100%는 몇 명이야? 100명이야. 그럼 총 200명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퍼센트는 똑같을지라도 원래 있던 인구 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인구가 증가하는지가 달라진다. 근데 지금 마침 누가 나왔어? 인도가 나왔어요. 국가 1위. 인구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국가죠. 자, 그래서 이 자연 증가율은 거의 비슷할지라도 인구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인도가 자연 증가한 인구가 많다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니은 요거 맞는 말이 되겠다. 자, 디귿할게. 독일은 미안합니다. 인도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헷갈리는 건가? 나 스스로 의심되네. 자, 다시 갈게. 디귿! 확실해. 디귿이야, 이거. 인도는 독일보다 2020년 중위 연령이 높다. 자, 중위 연령이라는 게 뭐야?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 집단의 모든 사람들 한 줄로 쓰게 만들어. 뭘 기준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그래서 0세부터 100세까지 오르륵 줄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줄 쓴 사람 중에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한테 How old are you?를 물어봐. 그럼 대답하겠지. 나는 뭐 한 20살이에요. 혹은 나는 뭐 50살입니다. 그게 바로 그 집단, 그 국가의 중위 연령이 되는 것이다. 중위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집단은 나이가 많은 집단이 되는 거고, 중위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국가는 어린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누구랑 비교했어? 인도랑 독일을 비교했어요. 누가 더 젊어? 애기 응애응애 태어나는 인도가 더 젊죠. 자, 그래서 다가 중위 연령이 낮다로 고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자연 증가율, 인구 구조 같은 거 얘기할 때는 항상 치환해라. 선진국, 신흥공업국, 개도국. 오케이,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다. 자, 16번 갈게요.
지도에 가나다라 산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를 보니까요. 어디가 나왔어? 미국이 나왔어. 우리 산업지역은요. 유럽이나 미국으로 주로 나오지. 근데 뭐 별거 없어가지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가나다라만 어딘지부터 찾아볼게. 자, 가는 뭡니까? 산프란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가 있죠. 자,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거의 멕시코까지 가게 생긴 누가 있어? LA, 로스앤젤레스가 있고요. 할리우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요. 멕시코 많이 있고요. 여기서는 텍사스, 휴스턴 석유화학공업 주로 하는 곳.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휴스턴 정도 유명한 곳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라는 어딥니까? 5대5 근방의 곳들을 묶어놨습니다. 과거에 찬란한 공업이 꼽혔던 5대5 근방의 러스트벨트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는 뭐야?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배를 타고 뿌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정착을 합니다. 여기가 바로 새로운 영국인의 뉴 잉글랜드 지역이 되겠지. 자, 가나다라 완료 선지로 갈게. 1번 가. 샌프란은 러스트벨트에 위치한다. 뭔 소리야? 샌프란, LA, 휴스턴까지 나수은 썬벨트. 햇살이 비치는 썬벨트라고 붙여줄게요. 썬. 2번 나. LA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였다. 디트로이트가 정말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해당되죠. 이 5대5 근방에서 여기가 지금 물이 있잖아. 수은교통이 되잖아. 그래서 공업이 꼽혔던 디트로이트. 자, 과거에 미국이 자동차를 열심히 만들 때 여기서 자동차를 사람들이 만들면서 일자리가 있고 막 거기서 돈이 돌고 그러면서 굉장히 핫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동차를 안 하게 되면서 덜 하게 되면서 거기가 쇠퇴하게 되고 지금은 유령 도시가 된 곳 디트로이트. 요거는 지금 5대5랑 어울리니까요. 오히려 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3번 다. 휴스턴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하였다. 거의 뭐 같은 말 동치어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도 썬벨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라. 5대5는 세계적인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가 있다. 이거 LA에 대한 말이 되겠지. 이거 나로 고쳐주자. 5번 마. 뉴 잉글랜드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였다. 애플, 구글 뭐 이런 것들 어디 있는 거야? 샌프란에 있죠. 가로 고쳐줄게.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유럽이나 미국의 산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없어. 거의 그냥 내용이 일치하는지 내용이 맞는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17번 갈게. 다음 글의 가나 국가를 지도 A, B, C, D, E에서 고른 것은 얘들아 이거 그냥 지역지리 문제 아닐까? 그죠? 뭐야? 자료에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거랑 맞는 지도 국가 찾아가지고 넣어주는 거잖아. 그럼 뭐 어떻게? 공부할 거 있어? 없어. 그냥 키워드 동그라미 갈게. 자, 가의 북부 지역은 2024년 기준 국가 인구의 약 58%가 거주하고 있으며 남부 왈로니아 지역. 자, 남부 왈로니아 동그라미 다른 말로 왈롱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야? 벨기에죠. 자, 벨기에가 진짜 웃음 포인트가 뭐냐? 그 쬐끄만한 나라에 어딨어? CCCC 반띵해가지고 북부 네덜란드랑 가까운 애들은 네덜란드어 쓰면서 좀 돈이 많아. 그리고 반 잘라서 남부 프랑스랑 가까운 애들은 프랑스어 써. 근데 돈이 좀 덜해. 그래서 북부의 플랑드르 지역과 남부의 왈로니아 지역이 나뉘어가지고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그 벨기에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바로 그냥 C 넣어주도록 할게. 자, 나의 땡땡 지역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카톨릭 교도와 잔류를 희망하는 개신교도 간의 분쟁이 지속되었다. 아, 지금 종교 때문에 뭔가 독립을 할까 말까 막 이러고 있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땡땡 지역의 중심 도시인 벨파스트에서 1998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자, 이거 대표적인 이제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개신교야.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카톨릭교도 사람들은 아니, 나 종교도 다른데 내가 왜 이 나라에 있어야 되지? 나 분리독립할래!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개신교도 사람들 살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분리독립하는데 영국이랑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영국. 그럼 얘 B잖아. CB. 2번이 되겠고요. 자, 지도에서 지역, 국가 조금만 볼게. A는 뭐야? 아일랜드. B는 뭐야? 영국. C는 벨기에. D는 네덜란드. 요렇게. 유럽. 마지막 E. 이탈리아. 유럽에서는 되게 작은 나라들이 다양한 역사, 문화, 종교가 겹쳐지면서 분리독립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18번 갈게. 그래프에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서조항 땡큐. 가나다라는 각각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프랑스 중 하나임.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화율 변화거든. 얘들아, 도시화율이 뭐야? 도시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100%라고 했을 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야? 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도시에 반 살고 촌락에 반 살아. 50대 50. 도시화율은 50%. 그래서 도시화율이라는 개념 한 번 더 잡아봤고요. 사실 도시화율은 치환하는 게 너무 이득이야. 쌤이 앵라유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냥 도시화율은 앵라유 아다라고 했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앵글앵글 앵글로 아메리카 국가가 딱 2개밖에 없어요. 뭐 미국이랑 캐나다 둘 다 완전 선진국이잖아. 도시밖에 없어요. 도시화율 그냥 막 되게 수렴하게 생겼어. 그래서 자, 그 다음이 라틴 아메리카인데 라틴 아메리카는 뭔가 선진국이 가득한 느낌보다는 도시 발달 그 과정에서 독특함이 있었어. 아무래도 식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라가 또 2위를 차지합니다. 자, 3위는 유럽이죠. 유럽이 뭔가 정석적인 느낌이랄까나? 조금씩 선진화되면서 촌락이 도시로 변하고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들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나고요. 나머지가 조금 낮게 나타나죠. 아시아와 아프리카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흥공업국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시화가 막 지금 진행되고 있어. 막 발동 걸렸어. 막.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국가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도시화율이 조금 올라갈랑 요런 정도. 가장 낮은 게 아프리카다라고. 앵라유 이게 포인트라고. 자, 그러면 브라질, 이집트, 인도네시아, 프랑스 바로 그냥 T 치환해버립시다. 자, 브라질 뭐야? 라. 이집트 뭐야? 아프. 인도네시아 아시아. 프랑스 유럽. 그럼 그대로 앵라유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현재를 기준으로 항상 쌤이 얘기해. 현재를 일단 기준으로 넣어줘라. 과거는 참고만 해라. 자, 그래서요. 가장 높은 거 뭐가 되겠습니까? 앵이 없으니까 라. 바로 그냥 브라질이 되겠지. 그 다음 유. 프랑스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프랑스가 더 높았던 거 볼 수 있어. 왜? 브라질 신흥공업국에 해당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다랑 라의 싸움인데요. 다는요. 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현재 좀 더 높아졌습니다. 60% 됐어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되겠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집트 과거에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한다면 이집트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잖아. 예로부터 도시가 있었고 그래서 도시화율이 엄청 바닥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그러면 가나다라 완료. 선지로 갈게. 1번 브라질의 수도는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이다. 자, 여러분들 브라질 수도가 어디예요? 브라질리아. 이름이 쉽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수위 도시라는 게 뭡니까? 머리수. 그러니까 수많은 도시 중에 인구가 1인 도시, 수위 도시. 자, 브라질의 상파울루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수도랑 수위 도시랑 이퀄 관계야? 아니, 이퀄 관계 아니에요. 응, 아니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 EU 회원국이다. 자, 인도네시아는요,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아세안 회원국이고요. 이 중에서 EU 회원국 누구? 프랑스. 그럼 나로 고쳐줄게. 3번, 이집트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이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위치했어. 한 글자만 고치면 돼. 개꿀. 자, 4번,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보다 2023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아? 아까 전에는 조금 달라. 아까 전에는 거의 같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곱하기를 조금 해봐야 돼. 곱하기 가능? 가능? 자, 여러분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화율 80%야. 인도네시아는 60%야. 근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국가 순위, 인구 국가 순위 몇? 넷이야. 아니야, 끄면 안 돼,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1위가 누구였어? 인도. 2위가 누구였어? 중국. 3위가 누구였어? 미국. 그리고 4위가 넷이야.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잖아. 이거 비율이 아니고 수로 따지면 비율은 비록 인도네시아가 낮을지라도 수는 인도네시아가 높다. 나 그냥 빨리 넘어갈게.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위부터 10위까지 인구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세계지리에서 쌤이 다른 건 강조 안 해. 1위부터 10위까지는 반드시 외워줘라. 그리고 대륙별로 1위도 외워줘라. 오케이. 자, 5번. 가나다 중 2023년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1인당 GDP는 누가 제일 많아? 브라질이 제일 많아? 아니지. 누가 제일 많겠어? 프랑스가 제일 많아. 잘 살아요. 인구도 적어요. 그러니까 GDP는 큰데 인구는 적으니까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고 결론적으로 커진다. 자, 우리 오늘 수학적인 얘기 되게 많이 하네. 19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학 장면의 일부이다. 가나다라 여행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단서 조항. 단, 가나다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내 여행 경로 중 하나임. 어머, 얘들아, 너희들이 아마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아닐까 생각하거든? 경로 이런 거 어려워하잖아, 너희들. 막 어디가 출발이고, 막 어디가 도착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하나씩 적는다고 생각해. 그냥 시험지에 적어봅시다. 침착하게. 그래서 오늘 침착걸로 해보도록 할게. 교사, 지도에 표시된 내 경로 1, 2, 3, 4에 대해 설명해볼까요? 단, 북반구 겨울은 12월에서 2월, 남반구 겨울은 6월에서 8월로 고려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도가 있으면 무조건 적도부터 그려주자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지금 출발지와 도착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슥 보니까 기후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4개 경로, 출발지, 도착지, 4 곱하기 2 뭐야? 8! 8개 기후 적읍시다. 왜 못 적어? 자, 북반구에 있는 애들부터 갈게요. 유라시아 대륙이네. 야, 유라시아 대륙에 이 정도 중고위도 가면은 그냥 딱 반 잘라가지고 편서풍이 불어와서 축축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DF. 자, 그대로 유라시아 지나다 보면은 축축한 공기 다 사라지고 건조한 공기만 남는다. 그럼 뭐야? DW. 자, 우리 아메리카로 넘어올게요. 우리 시작은 어딥니까? 여기 메이코반 위에. 그러면 대륙의 동안 CFA에서 시작해서요. 쭉 올라가서 알래스카까지 갔어. 얘들아, 북극 해랑 맞닿는 면들은 전부 뭐로 처리하라 그랬어? ET, 툰드라로 처리하라 그랬어. 그게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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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북극해랑 맞닿으면 전부 ET라고. 오케이. 자, 남반구로 넘어갈게요. 와우, 많이 건너왔어. 자, 출발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해요. CS. 자, 그리고 건너가. 아프리카네요. 여기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이겠네. BW.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남아메리카까지 왔어요. 이 남극이랑 가까워졌어. 그지? 요 꼬랑지. 여기도 ET라고 보면 되겠고요. 굉장히 고緯도다. 자, 그리고 요 정도. 한 CFA 정도라고 올라왔어.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다. 자, 그러면요. 가나다라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가나다라. 가나다라 짝짓기부터 해볼게요. 가나다라 경로 중 출발지에 비해 도착지의 7월 평균 밤 길이가 가장 많이 짧아지는 경로는 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북방
북반구는 7월에 밤이 짧아지고요. 그러니까 백야 현상. 그리고 남반구는 1월에 밤이 짧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고緯도로 가면 갈수록 여름에 밤이 짧아진다는 거야. 근데 지금 뭐래? 도착지에 밤 길이가 짧아진대. 7월에. 도착지에 7월에 백야가 나타난대. 누구? 북반구면 북반구일수록 되는 거잖아. 자, 누가 나와 있어? 북반구면 북반구인 북극해랑 맞닿는 애가 있어. 가장 많은 위도를 이동했어요.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얘가 가장 많이 짧아졌다라고 보겠고, 얘가 뭐래? 나래. 나. 자, 을 갈게요. 나라 경로의 출발지는 도착지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보자. 겨울 강수량이 출발지가 많다라는 거잖아. 자, 겨울 강수량 비교할게요. 누가 겨울 강수량 많아? 얘가 많아. 출발지가 많다는데? 오! 얘 되겠다. 얘는 그러면 가나 라 둘 중에 하나야. 자, 얘도 볼게. 출발지. 썸머 건조니까 겨울에 강수량이 있어. 그리고 BW니까 그냥 강수량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냥 전무해. 출발지에 겨울 강수량 더 많은데? 얘도 된다. 마지막 얘 볼게. 아, 뭐야. ET잖아. ET면 뭐 비가 오겠어. 추워 죽겠는데. 상승기류가 안 만들어지는데. 응, 빼. 그럼 지금 가라. 취소! 자, 다시.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드립은 잊어주시고 계속 갈게요. 가라 후보가 나왔고. 자, 병으로 갈게요. 라 경로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는 쾌펜의 기후 구분을 기준으로 연증수변한 기후 펄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펄이 있으면 나다라래가 된다. 펄이 있어서 나 됐잖아. 남은 거는 다라예요. 그럼 얘 펄 있으니까 얘가 라가 되겠고, 얘 펄 있으니까 얘가 다가 되겠고, 얘가 나머지 하나인 가가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씩 따라만 가면 돼, 얘들아. 그 따지는 게 되게 어렵게 막 느껴지기도 해.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기도 해. 근데 실제로 여기서 얼마나 어려운 기울이 냈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침착하면 됩니다. 침착 girl 혹은 침착 boy, 뭐 침착 something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자, 보기로 갈게. 기억하. 도착지는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 수림대가 넓게 나타나다. 타이가 쌤이 러시아어로도 써줬었죠. 이 D, 냉대기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B에서는 일단 얘들아, B기후 뭐야? 나무가 없어. 무수목기구야. 근데 무슨 침엽 수림이 있겠어. 나무가 없는데. 응, 아니야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도착지가 냉대기후인 라로 고쳐주면 되겠어. 니은 나. 의 도착지에는 영구 동토층이 분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툰드라 기후 같은 경우에는 활동층과 영구 동토층이 나뉘어 있다. 그래서 영원히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 있는 거 맞다. 자, 디귿 다의 출발지에는 7월보다 1월에 극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얘 언제 더 춥냐? 극고기압이 추울수록 강해지는 거잖아. 언제 더 추워? 남반구 겨울? 7월. 자, 그러면 7월보다 1월? 아니야. 1월보다 7월에 더 추우니까 극고기압이 더 확장된다 라는 겁니다. 자, 리을 라의 도착지는 다의 출발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어려운 포인트야. 냉대기후와 한대기후의 연교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냉대기후, DW의 연교차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냉대기후 자체도 연교차가 굉장히 큰데 심지어 DW잖아. 연교차가 미쳐 돌아가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라의 도착지인 DW 연교차가 크다. 요거 맞는 말이 된다. 리을 4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약간 우리 개꿀 빠는 문제 갈 거예요. 왜? 국제환경협약이거든. 이건 거의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개념만 제대로 했어도 바로 넣을 수 있는 문제. 심지어 뭐까지 줬어?
후보까지 주셨어. 아름다워. 막 서술형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자, 가볼게요. 표는 국제환경협약협정이 이루어진 도시와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도시로 옳은 것은, 자, 갈게요. 가. 1971년 체결된 물세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동그라미. 바로 그냥 뭐 가, 람사르 협약이다. 이 협약은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자, 1979년 체결된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이다.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들어졌어. 이 협약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감축 및 통제를 목표로 한다. 자, 마지막 다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랑 연관이 있는 거죠.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 정서를 대체하는 협정으로 2015년 채택되었다. 이 협정에는 모든 당사국이,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 따지지 않고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파리 협정,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죠. 자, 그러면 람사르, 제네바, 파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국제환경협약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전문항 해설 마치도록 하겠고요. 얘들아, 우리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어땠어? 조금 난이도 있었어요. 이거 절대 쉬웠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조금씩 하신 것 같기도 해. 문제를 되게 잘 내신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 6모, 9모에서 예고된 경향성대로 파이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이제 마지막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파이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널 마지막을 향해서 남은 기간은 정말 내가 후회 없이 치열하게 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정말 앞만 보고 달리기.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바이바이.